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4일 날 봤던 ITQ 엑셀 A형 기출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 김쌤 채널에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 회원 전용 동영상 중에서 우리가 그 기출문제, C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여기 회원 전용에 회원 가입하시는 거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시트 이름을 꼭 변경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으로 이름을 꼭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A열의 열너비는 반드시 1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1로 변경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3번에 있는 제1작업에서 해야 되는 요 행의 높이는 김쌤이 추천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1행부터 3행까지 행 높이를 좀 조절해 놓고 4행부터 20행의 행 높이를 조절하게 되면 만들어 놨을 때도 좀 깔끔하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부분을 진행을 하고 4번과 5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희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요 시트 이름을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트 이름을 변경을 할 때는 요 시트 위에다가 갖다가 마우스를 갖다 올려 놓으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제1 작업이라고 적어 주신 다음에 엔터를 꼭 눌러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트 2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또 제2 작업, 그 다음에 시트 3번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고 제3작업이라고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 3개의 시트가 전부 다 A열의 열너비가 1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바꾸지 마시고 한 번에 바꿔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 시트 위에나 갖다 마우스를 올려 놓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여기 모든 시트 선택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 모든 시트 선택을 눌러 주게 되면 이쪽이 뭐로 나오냐면 이렇게 그룹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여기 A열의 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열너비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얼마로? 1로 바꿔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이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작업을 작업을 하기 전에 이쪽에 제목 표시줄에 그룹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하고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놨으니까 저장을 좀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하실 때는 여기 파일에 들어가서 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있죠. 여기 들어가서 찾아보기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 문서가 나오는데요. 요 문서 안에 보면은 요 I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주셔서 여러분들이 수험번호 몇 자리요? 8자리. 그 다음에 빼기 본인 이름을 적어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수험번호 빼기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놔 주시면 여러분들이 저장한 파일명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김쌤이 추천하는 요 제1작업에서 행의 높이를 조절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1행, 2행, 3행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30으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30. 그리고 4행부터 몇 행까지요? 20행까지.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행 높이에 들어가서 얼마로? 20으로 바꿔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시고 나서 이제 작업을 해 주실 건데요. 우리 여기 이제 문제를 좀 한번 보시게 되면 모든 작업의 A열의 열너비는 1로,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적당히 조절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보시게 되면은 제1작업에는 요 240점인데 함수가 이제 100점이죠. 8문제가 이제 나와서 6문제가 나와서 120점에다가 그 다음에 조건부서식 20점이 들어가서 총 140점이 되는 거고요. 요 이제 입력하는 게 100점이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100점인데요. 여기 문제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모든 데이터의 글꼴은 굴림의 11로 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숫자나 회계 서식은 어디 정렬? 오른쪽이에요. 그래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전체를 선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
자, 여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글꼴을 뭘로 바꿔주시면 돼요?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전체가 얼마다? 11로 바꿔주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만 따로 오른쪽 정렬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보면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쪽에 비사죠. 여기가 비사가 이제 관리 코드가 있는 거고요. 여기 비고라고 나와 있는 요 J열에서 맨 끝에 여기 6번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는 14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B4부터 J14까지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B4부터 J14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요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를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디부터 입력을 해주시냐면 메뉴에 있는 요 빌드명부터. 요건 이제 입력하는 순서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빌드명을 입력을 해놔야지만 내가 순서를 틀리지 않고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빌드명에다가 관리 코드. 여기 관리 코드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요, 여러분들 탭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굳이 방향키를 누르거나 하지 않고 마우스 클릭하지 않아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탭키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배터리, 용량, 그리고 요 한 셀에 두 줄이 입력이 될 때는 요것처럼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슨 키하고 무슨 키 눌러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시죠? Alt 키하고 뭐를 눌러주셔야 된다?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lt 누르고 엔터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영어로 KWH죠. 가로 닫아주고 탭 눌러주신 다음에 또 주행 거리 가로 열고 KM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연비 또 Alt 엔터 눌러주셔서 또 KM 슬래시 KWH입니다. 그죠? 또 탭을 눌러주시고 가격 그 다음에 가격 순위 그 다음에 비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데 요 연로비가 좀 좁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요 B열부터 J열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요 J열 끝에 있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연로비를 이렇게 넓혀 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좀 더 넓혀 주시면 되고 요 행로피가 지금 안 맞잖아요. 그러면 요 사행하고 오행 사이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부분도 맞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먼저 여기 내용을 아래로 이제 쭉 내용을 열 단위로 내용을 아래로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내용을 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입력이 되시고 나면요. 여러분들 내용이 이제 이렇게 입력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지금 뭐를 해야 돼요? 오른쪽 정렬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 심표 스타일이 들어가 있는 곳은 천단위 기호를 눌러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소수점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소수점이 나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 여기 있는 부분 범위 지정하고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쪽을 범위를 지정해 주신 다음에 여기 소수점 늘리고 줄이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 요 소수점 자릿수를 늘림을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소수점이 입력이 된 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 독일 자동차 수라고 나와 있는 곳이 한 칸, 두 칸, 세 칸이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 아래쪽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신 다음에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위에도 내용을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연너비가 좀 좁은 것 같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넓혀 주셔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아니고 여기 두 개가 또 합쳐졌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런데 이렇게 여기 대각선 X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셀 서식이 나와요. 여기 가서 여기 테두리에서 양쪽을 이렇게 눌러놔 주시게 되면은 테두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 둘, 세 개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놔 주시면 돼요. KWH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놔 주시면 되는데 요 중간에 있는 저 W가 여러분들 대문자네요. 그죠? 요거 대문자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고 모델명 그다음 탭 눌러서 여기 가격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위에도
대문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KWH가 다 대문자죠. 여러분들 이런 거 틀리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오타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감점이 됩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용이 입력이 되면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대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문제를 이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1번은 이제 다 됐어요. 그 다음 이제 2번에 보면 요 제목을, 도형에 있는 사다리꼴을 우리가 여기다 넣어주셔야 돼요. 삽입에 가면은 도형에 여기에 사다리꼴이 요거죠. 요 사다리꼴을 눌러주신 다음에 어디에서 요 1행하고 3행의 중간 지점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열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왜 여기 이렇게 지열이 넘어가진 않았죠, H로. 그죠? 그래서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글꼴하고 여기 그림자 넣으라고 나와 있고, 이쪽에 보면은 그림자가 나오고요. 또 이쪽에 보면은 채우기가 노랑으로 나와 있죠. 요 부분은 요 도형 서식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 도형 서식이 어떤 컴퓨터에서는 쉐이프 형식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이 도형 서식이 여러분들 뭐라고 나오기도 한다? 쉐이프 형식이라고. 영어로보다는 한글로 쉐이프 형식이라고 나오기도 하니까, 이 쉐이프 형식이나 쉐이프 서식이나 쉐이프 형식이나 도형 서식이나 다 같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형 채우기에 가서 노랑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여기 도형 효과죠. 여기 들어가서 이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 여기 오프셋 오른쪽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홈에 들어가서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굴림, 그 다음에 크기는 얼마예요? 24. 그리고 색깔이 요 검정색입니다. 그 다음에 굵게 해주셔야 되겠죠. 굵게 해주시고, 글자가 커서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중앙에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가로 세로를 다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셔야 돼요. 양쪽을 다. 그리고 커서가 가운데 온 거를 확인해 주시면 이때 자동차 연비 현황이라고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셀의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 복사 기능으로 이용해서 붙이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원본은 어떻게 해라? 삭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는 위에 내용이 없어야 되고 요 왼쪽에도 내용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칸에 두 줄이에요. 그죠? 네 칸에 두 줄에 들어가서 모든 테두리 해주시고, 여기 확인이 들어가는 요 란은 요 첫 번째 칸에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개를 범위를 지정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 주시고요. 반 정도 줄이세요. 이렇게 줄이고, 그럼 세로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아래를 이렇게 넓혀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이 조금 넓은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 쓰고 Alt 엔터 눌러서 인을 써주시면 됩니다. 담당, 팀장, 오타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입력을 하고 나면 범위를 지정을 해서 컨트롤 C라고 하는 단축키를 눌러 주셔도 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복사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짝반짝 빛나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다 갖다 놓고, 여기에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요 붙여넣기라고 나와 있는 거에 우리 여기 보면은 그림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으시죠? 요 그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눌러주시고 끝에다가 맞춰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원본을 삭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범위를 다 지정을 해야 되겠죠. 범위를 지정하고 여기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를 눌러주게 되면 테두리까지 깔끔하게 여러분들 지워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 시험 보실 때 내가 이걸 해결했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있죠?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든지 X를 하든지 그래서 표시를 해놔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B사부터 J사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또 어디에 들어가서 G14 위에 있는 줄 다 범위 지정이 되고 여기를 지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누르고 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G14 I14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색깔을 뭘로 바꿔야 돼요? 주황이에요. 이렇게 주황으로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여기 H14셀에다가 모델명이 나오게 하래요. 여기에 모델명이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딱 누르면 모델명이 쭉 떨어지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다 클릭을 해주시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어디에요 여러분들? 요 데이터죠. 요 데이터에 들어가면 여기에 유효성 검사라고 나와 있는 거 있으시죠? 이 부분으로 가주시는 거예요. 가서 요 제한 대상을 뭘로 바꿔야 된다? 목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 제한 대상을 뭘로? 목록으로. 그리고 나서 요 원본에다가 클릭을 하는 거예요. 클릭을 하고 나서 어디? 모델명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모델명이 나오게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안 나오고 여기에 버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ID.7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델명을 선택을 할 때 여기에 가격이 저절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유효성 검사를 안 해주시면 이 가격이라고 하는 함수 문제를 못 풀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셀 서식 H5부터 H10이면은 여기죠. 이 부분에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다 뭐를 붙여라? 만원을 붙여라. 요 예시처럼.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셀 서식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들어가면은 요 표시 형식. 그래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 주셔서 요 샵 심표 샵샵 0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천 단위도 들어가야 되고, 그쵸? 여기 뒤에다가 만원이라고 적어놔 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만원.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죠. 실제적으로 여기에 우리 수식 입력줄에 보면은 만원이라는 글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셀 서식을 이용해서 넣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2호부터 22 영역에다가 배터리 용량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의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 이름 정의할 때는 여러분들이 오타 주의하셔야 됩니다. 2호부터 어디까지? 22. 요 범위입니다. 어디에서? 요 이름 상자 여기죠. 이곳에다가 요 이름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 주시고 뭐라고? 배터리 용량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하고 나면 엔터를 꼭 눌러 주셔야 된다라는 거. 엔터 안 눌러 주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100점에 그 입력을 해야 되는 100점은 이제 잘 된 거야. 근데 이 제1 작업이 잘 안 되면 2, 3, 4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1 작업을 정확하게 하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타에도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고 숫자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 문제는 맨 나중에 풀 거니까 요 함수 문제를 풀기 전에, 그러니까 2, 3, 4 작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돼요? 요 조건부 서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요 조건부 서식을 하실 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거 범위 지정이에요. 이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구독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데 자꾸 이 작업에 가면 색깔이 엉뚱한 데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범위 지정을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 지정을 하실 때는 어디를 하셔야 되냐면 이 필드명이라고 하는 곳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부터 한다? B5부터 요 B5부터 J12까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것 좀 잊지 말아 주십시오. B5부터 어디까지 해야 된다? J10이다. 필드명이 포함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죠? 요거 꼭 주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우리 요 세 규칙이죠? 세 규칙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아래 칸에다가 얘를 1번으로 선택을 해야지만 여기가 활성화가 돼요. 그죠? 여기다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다 선택을 해주시고 뭐가 연비가 라고 했습니다. 연비가 요 연비죠. 그런데 요 연비라고 하는 셀을 선택하니까 달러지 달러오로 나왔어요. 그래서 절대 참조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F4를 몇 번 눌러야 된다? 2번 눌러 주셔야 됩니다. F4를 몇 번? 2번이에요. F4를 2번. 2번 눌러서 여기에 있는 G4, 그러니까 G5, G6, G7로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지열이라고 하는 게 다른 F나 다른 뭐 H나 이런 열로 가면 안 되죠. 왜? 연비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은 고정하고 행은 바뀌어야 되겠죠. 달러 G5가 돼야 된다라는 거. 얘가 얼마 이상? 6.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6.0 이상. 서식에 들어가서 굵게 해주시고 뭐 하라 그랬어요? 파랑. 요 표준색에 있는 요 파랑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연비가 6.0이 넘어간 거에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경이 되어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됐으면 저장을 한번 눌러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요 1작업이 다 돼서 저장까지 다 했으니까요. 이제 2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요번에 우리가 이 6월 시험에는 필터 및 서식이 나왔습니다. 제 2작업은 필터 및 서식,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있는데요. 이번에 필터 및 서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요 제1작업에 B사부터 H12까지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복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복사 눌러주니까 반짝반짝 빛나죠? 어디에다가 요 제2작업 B2 셀에다 모두 붙여넣기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B2에다 갖다 놔주시고 요 붙여넣기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원본 열너비 유지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열너비까지 그대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시면 이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를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고급 필터 문제를 풀 때는 AND냐 OR이냐를 따져야 된다 그랬죠. AND냐 OR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AND는 뭐뭐이고 뭐뭐이면서이고, OR이라고 하는 건 뭐뭐이거나라고 했죠. 이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AND라는 조건이 나오면 같은 줄에다 써야 돼요. OR은 어디다? 다른 줄에다 써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은 제조국가라고 하는 건 이제 필드명이에요. 한국 이거 나라고 했습니다. 이거 나니까 얘는 무슨 조건이에요? OR 조건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이 얼마 이상? 1,000원 이상이라 그랬어요. 이거에 해당하는 모델명,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연비만 데이터가 추출이 되게끔 B14셀에다가 작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B14에다가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필드명을 먼저 써야 돼요. 근데 집작 쓰지 않고 는으로 할 거예요. 는. 그런 다음에 제조 국가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옆에 칸에 가서 다시 는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를 한다? 가격.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제조 국가가 누구인 거? 한국. 근데 이거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이거나는 OR이니까 어디다 써야 된다? 아래에다가. 그래서 이상 만원, 일시, 백천만 요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건을 요렇게 여러분들이 써 주셔야 되고요. 지금 저는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테두리하고 가운데 정렬을 했는데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제조 국가가 한국이거나 가격이 얼마? 만원 이상이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럼 이제 필터링을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원본을 목록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에 가면 요 고급 나오죠? 요 고급 눌러주시게 되면은 먼저 어디? 다른 장소에 복사해요. 우리가 현재 필터에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장소다. 목록 범위는 얘고 조건 범위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조건 범위다.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어디라고 했어요? B18.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자,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한국은 무조건 다 나와야 돼요. 근데 한국이 아닌 미국이 나온 이유는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뭐가?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이 지금 어떻게 돼요? 10,000원이 다 넘었죠? 독일도 10,000원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요걸로 끝내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모델명 있어야 돼요. 관리 코드 필요 없습니다. 모델명 있어야 되고 제조국가 필요 없죠. 배터리 용량 있어야 되고 주행거리 있어야 되고 연비 있어야 돼요. 가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만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 범위 지정할 때는 누구를 눌러서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눌러야 된다? 삭제. 그리고 셀을 왼쪽으로 밀기. 그럼 얘가 왼쪽으로 밀어지면서 앞으로 오는 거예요. 딱 눌러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여기서 요 데이터만 추출하셔라고 하는 부분, 요거 데이터만 추출하셔라고 하는 부분 놓치고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럼 안 되겠죠. 요 부분 여러분들이 문제를 끝까지 읽고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끝이 아니죠. 표서식을 고급 필터의 결과세를 채우기 없음으로. 그러니까 얘가 결과잖아요. 얘를 가서 요 홈에 가면 요 채우기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 눌러주시고 요 표 스타일 보통 6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표서식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눌러서 보통 1, 2, 3, 4, 5, 6 여기 보면 표 스타일
보통 6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머리글은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확인, 요 체크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보면은 머리글행 줄무늬에 적용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벌써 이미 이 옵션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꿀 필요는 없다. 해당하는 표 서식만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제2 작업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쵸? 그럼 이제 우리 제3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작업에는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요 제3작업은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정렬 및 부분합 둘 중에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기능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퐁당퐁당 나온다고 이번에는 6월이니까 피벗만 다음 달 7월에는 홀수니까 정렬 및 부분합 나오겠지 하고 연습 안 하시면 안 돼요. 이 룰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제1작업 시트니까 여기죠. 여기서부터 또 B사부터 H12까지를 범위를 지정하고 여기는 피벗 테이블이 나오면 복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1작업 시트만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요 삽입에 가면은 요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가서 기존. 그래서 문제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 기존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기존에 가서 여기 제3작업 얘만 누르면 안 되고요. 제3작업이 어디다? B2셀이다 라고 하는 거 요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여기에 이렇게 빌드 목록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빌드 목록이 여러분들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피벗 테이블 하실 때는 꼭 뭐 순서대로 하셔라. 행, 열, 값 순서대로 하시라고 했어요. 무슨 순서다? 행, 열, 값이다. 그럼 행이 뭐냐? 주행 거리가 행입니다. 얘가 행이 되는 거고요. 열은 제조, 국가. 요게 이제 열입니다. 열. 값은 항상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요 모델명의 개수하고 가격의 평균. 그거를 요 행, 열, 값에다가 갖다가 배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마우스는 바깥에 있으면 얘가 없어져요. 그래서 커서가 요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먼저 뭐를? 주행 거리를요. 여기 가서 주행 거리라고 나와 있는 거를 끌어다가 어디로? 요 행에다가 갖다 넣어주시고 요 행 레이블이라고 나와 있는 여기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주행 거리 요거를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행거리라고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주행거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조국가. 요 제조국가라고 하는 거를 어디다가 열에다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 레이블을 눌러서 제조국가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제조국가다. 그리고 값은 모델명. 요 끌어다가 모델명을 끌어다가 값에다 넣어주시고 개수예요. 안 바꿔도 되겠죠. 그 다음에 가격. 요 가격이라고 하는 거를 끌어다가 어디에다가 요 모델명 아래에다가 놔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평균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우리 거에는 가격이 지금 뭘로 나와 있어요? 합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 이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놓고요.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뭐다? 평균이다. 가격의 평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 평균 땡땡 가격이라고 들어가 있죠. 요 이름이 맞는지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름 맞지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가 평균 가격이 다 바뀐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1번은 다 됐어요. 2번은 주행거리를 그룹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주행거리잖아요. 이 주행거리를 그룹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얘가 400일이 최소값, 700이 최대값. 얼마씩 커졌냐면 100씩 커졌어요. 그죠? 주 단위는 얼마다? 100이다. 600에서 500을 빼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 아무데나 커서를 놓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 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시작은 얼마다? 401이다. 끝은 얼마다? 700이다. 그리고 단위가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100이라고 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돼요. 얘가 시작값, 얘가 끝값.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에서 앞에 있는 숫자를 빼면 그 차이가 단위가 된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그룹은 이제 됐고, 그룹은 됐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요 제조 국가를 정렬하래요. 요 제조 국가를. 그러면 결과를 지금 보면은 제조 국가가 한국이 먼저 왔네요. 한국, 미국, 독일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요 제조 국가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요 부분에 가서 요게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이 있는데 지금 내림으로 해야지 한국이 오고 미국이 오고 독일이 오겠죠.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렬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정렬까지 다 되셨고, 그 다음에 요 3, 4번에 있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화 및 가운데 맞춤과 빈 셀은 별별, 행의 총합계 지우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 한꺼번에 우리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 어디다? 옵션이다. 그래서 옵션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요, 여기 이렇게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레이블이 있는 셀 병화 및 가운데 맞춤, 그리고 요 빈 셀이라고 하는 거에다 지금 별이 몇 개 들어갔어요? 2개가 들어갔어요. 별 2개.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에 들어가서 행의 총합계를 어떻게 해라? 지워라.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보시는 거예요. 결과물을 보시고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다른 부분이 있죠. 어떤 게 있냐면 이 별별별이 가운데 들어가 있고 10,000원이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결과물하고 똑같게 나머지 사항 같게 하라고 했을 때는요. 천단에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시고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돼. 쉼표 스타일과 가운데 정렬.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요. 홈에 가서 가운데 정렬해주고 요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한 번에 다 동일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 제3작업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차트예요. 차트. 4작업에 있는 차트. 그래프죠. 그래서 요 차트를 하실 때는 범위 지정이 되게 중요한데 어디를 보고 범위를 지정해야 되냐면 차트 결과에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가로죠. 가로랑 여기 범내에 나와 있는 가격하고 뭐하고 연비. 요걸로 여러분들이 범위를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작업에 들어가서 지금 id.7이라고 하는 거 모델명이잖아요. 필드명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컨트롤 키 눌러서 연비하고 가격하고 연비죠. 컨트롤 키 눌러주시고 이렇게 다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삽입에 가서 여기 차트라고 나와 있는 요 그룹에 요 차트 있죠? 세로 막대형, 요 2차원 세로 막대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차트의 종류가 지금 뭐냐면 2차원 요 묶은 세로 막대형 맞죠? 네,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트를 이동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 가로축과 요 가로축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요 차트 필터를 눌러서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ID07 있어야 되고 요 아이오닉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럼 빼는 겁니다. 1X, 모델 X, 요 EV 없죠? EV9 빼는 거예요. 그죠? 없는 거는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 나머지 있는 거는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적용 버튼을 눌러줘야 이 차트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가로랑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가로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이 차트 이동으로 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새 시트. 여기 이름 뭐라고 써야 돼요? 제4작업이라고 입력을 해놔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요. 여기 앞쪽에 들어가요. 앞쪽에. 그래서 얘를 어디로? 여기 뒤로 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여기다 놓고 끌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된다?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 구독자님께서 또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요. 요 차트가 잘못돼서 요 시트 자체를 지우고 싶어요 라고 하는 어떻게 지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요 삭제 눌러주면 돼요. 그 대신 복구는 안 됩니다. 지워지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우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 1번, 2번, 3번을 지금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4번에 가서 보면은 레이아웃 3번의 스타일 1번이죠. 그래서 레이아웃은 여기서 스타일은 이건데 1번이 이미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레이아웃 몇 번? 3번. 이 스타일은 1번이 이미 여기 이렇게 까맣게 테두리 되어 있죠.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글꼴이 홈에 들어가서 글꼴을 뭘로 바꿔야 된다?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가 얼마예요? 11입니다. 11로 바꿔주셔야 되고 요 채우기 효과는 요 서식이에요.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에 요 질감에 가주시게 되면은 요 파랑 박엽지 나오죠. 우리 시험 문제에는 요 파랑 박엽지, 분홍 박엽지가 잘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 그림 영역은 어디에요? 여기 안쪽이죠. 여기 안에다 클릭하고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흰색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차트 제목 클릭을 해주시고 요 글꼴은 홈에 가서 해주시면 되고 채우기하고 요 테두리는 여기 도형 채우기에서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미리 바꾸도록 할게요. 흰색 배경 1, 그 다음에 테두리는 윤곽선은 요 검정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홈에 들어가서 굴림에 굵게 그 다음 크기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내용을 글자 색깔도 여러분들 이렇게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검정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검정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용을 써볼까요? 독일 및 미국 전기 자동차 현황이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 또 밑에 걸 한번 봐볼게요. 제목은 이제 다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7번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7번에 연비 계열. 그래서 여기서 연비라고 하는 거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안 보일 때는 잘 보이는 거 누르세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얘를 눌러요. 그러면 누구를? 연비를. 여기 연비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의 어느 축? 보조축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연비 계열을 보조축으로. 그쵸?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차트가 바뀝니다. 그리고 계열을 세모 크기 10으로 바꾸라 그랬죠? 어떤 거? 요 꺾은 선에 있는 게 요런 게 이제 표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채우기. 그러면 표식 나오죠? 표식에서 표식 옵션에 요 기본 제공에 딱 들어가 주셔서 얘를 뭘로 바꿔주라 그랬어요? 세모의 크기 얼마? 10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 놓치지 말고 다 하셔야 됩니다. 레이블 값 넣어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레이블이 여기 7.2가 들어가 있네요. 맨 앞에 있는 누구? id.7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레이블을 넣어주면 다 들어가요. 얘 하나를 딱 눌러주시고 하나 눌러주시고 요 플러스에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에 오른쪽이죠. 오른쪽. 그래서 여기 오른쪽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른쪽을 눌렀는데 자꾸 엉뚱한 데가 나온다 그러면 요 기타 옵션에 들어가서 변경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선 스타일 이게 선이죠. 요게 선이에요. 눈금선 요게 눈금선 하나를 누르면 다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다 나오죠. 그래서 요것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눈금선 서식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색깔을요 여러분들 먼저 검정으로 바꿔 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 대시 종류에 들어가서 파선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축과 보조 축의 값이 맞는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0만원, 2천만원 맞죠? 그 다음 우로 가서 딱 보면은 16,0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왼쪽은 기본 축은 안 봐도 되는데 우리가 이 보조 축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보조 축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얼마로 커졌냐면 2.0으로 커졌는데 여기 안 맞죠. 여기 눌러서 축서식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은 맞아요. 근데 기본 단위가 1이 아니라 2.0이다 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놔 주시면은 바뀝니다. 보고 해주셔야 되고 법내명 법내는 여기가 법내죠. 이 부분이 법내인데 법내명이 어떻게 달라졌냐 한 줄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법내 서식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선택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 연비 편집을 눌러주신 다음에 옆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데 이 영문 틀리지 않게끔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W가 뭐다? 대문자다 라고 하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글자와 여기는 글자가 같아야 돼요. 그죠? 자, 확인을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죠? 이렇게 해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집어넣으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여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삽입에 가서 도형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요거죠. 이렇게 위치나 크기를 보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 방향이 바뀌는 거는 요 노란색 조절점으로 바꿔준다라는 거를 당겨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의 색깔은 여기 도형 스타일 들어가서 맨 첫 번째 걸 눌러줘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홈에 가서 그냥 정렬만, 글씨체는 안 바꾸셔도 된다. 그냥 최대 뭐만 연비만 써주시게 되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됐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검정만 테두리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데 지금 요런 부분에 색깔이 이렇게 검정으로 나오죠. 여기는 위에는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바깥쪽도 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쪽 한번 눌러서 서식에서 검정, 여기는 축 기본축 눌러서 검정, 네, 보조축 요 숫자에 있는 글자를 클릭해서 요 검정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 차트가 완성이 된 겁니다. 여기도 눌러야 되겠죠. 가로축도 얘도 뭐로 바꿔준다? 검정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이 바깥쪽에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여기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다 일일이 선택을 하셔서 검정으로 변경을 해놔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요. 그럼 저장 눌러주시고 이제 우리 일작업에 들어가서 함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함수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보니까 1번에는 랭크가 나왔어요. 그런데 랭크 하면은 내림인지 오름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내림이라고 나왔고, 뒤에다가 뭐를 붙여라? 위를 붙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요것만 신경 써 주시면 되죠. 누구에 대한 가격을, 여기 가격에 대한 순위를 여기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클릭을 해 주시고요.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rank.eq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없으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함수명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rank. 여기 eq 들어가 주신 다음에 랭크 함수가 아주 자주 잘 나옵니다. 매 시험마다 나오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랭크 함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 넘버라고 하는 거는 요 가격에 대한 순위니까 이 부분이 되고, 요 RAF라고 하는 거는 범위라 그랬죠. 우리가 엑셀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영어 단어가 RAF, array, range예요. 얘네들이 범위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얘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절대 참조. 그래서 뭐를 눌러야 된다? F4를 눌러야 된다라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되고, 요 올더라고 하는 건 내림이냐 오름이냐 따져야 되죠. 내림일 때는 여러분들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생략을 하거나 0을 써도 되고, 근데 여기 오름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반드시 뭐 적어야 된다? 1을 써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여기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뭐를 적어야 돼요? 위라고 적어 주셔야 됩니다. 위. 그쵸? 하나 구하고 나면 나머지 채우기 핸들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또 많은 거, 요거 가운데 정렬해요, 오른쪽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이렇게 한글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 가운데 정렬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지 않은 거는 오른쪽 정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번 문제는 함수가 뭐가 나왔냐면 if하고 뭐가 나왔어요? right가 나왔습니다. if는 판단해 주는 거예요. right는 어떤 문자열 함수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를 추출하는 건 left, 중간에 있는 건 mid, 오른쪽에 있는 건 right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if 함수 하면 또 뭐 알아야 돼요? 조건식을 어떻게 쓰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조건식은 셀 주소 부동어 값이라 그랬죠. 그래서 셀 주소가 갈릭 코드의 마지막 두 글자가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셀 주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얘가 갈릭 코드의 마지막 두 글자가 뭐가 나오면 24가 나오면, 이 24라고 하는 게 값이에요. 이면이다 라고 했으니까 부동어는 뭐가 되는 거야? 같다가 되겠죠. 그죠? 얘가 나오면 이렇게 적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다. 그러면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if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 요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이죠. right 어디에 있는, 누구에 있는 갈릭 코드, 요 갈릭 코드에 있는 마지막 몇 글자? 두 글자. 얘가 뭐가 나오면 24가 나오면 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24라고 하는 글자를 그냥 숫자 24로 쓰면은 안 됩니다. 그럼 전부 다 펄스, 공간, 빈칸이 나와요. 얘는 뭐 해야 된다? 큰 따옴표 해줘야 돼요. 제 수업을 계속해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if left, if right, if mid에서는 무조건 값은 다 뭐다? 문자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큰 따옴표를 안 해주시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 신경 써줘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글자가 얘네들이 글자잖아요. 여기 글자에서 두 개를 뽑았어. 그 얘가 숫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얘네들 다 뭐다? 문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돼요. if left, if right, if mid가 나오면 거기 나오는 값들은 다 뭐다? 문자다. 그래서 큰 따옴표를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2024 년형이라고 적어주시고 탭을 누르면 큰 따옴표가 생기고요. 공백은 큰 따옴표 2개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24가 아니니까 공백이 나오고 24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2024년 형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또 요거는 이제 또 글자가 들어갔으니까 가운데 정렬해 주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3번 문제는 디카운트 A라고 하는 뭐가 나왔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습니다. 독일 자동차 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조건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무슨 함수에 들어가서 디카운트 A입니다. 디카운트 A예요. A. 들어가 주셔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함수는 뭐를 포함해서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다 지정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독일이 몇 개냐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 2, 3번. 예, 3번이죠. 요 제조국가가 몇 번째에 있다? 3번에 있다. 조건은 누구다? 여러 개의 제조국가 나라들 중에서 우리는 독일 국가가 몇 개인지를 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거 조건을 입력을 할 때도 필드명하고 필드명 아래에 있는 내용이 범위가 돼야 된다라는 거. 4가 나왔죠. 요런 거를 이제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되거나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하고 요 심표 스타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 딱 붙어있는 게 붙어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4번 문제, 요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에서는 미국 자동차 가격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는 요 서미프하고 지금 요 카운트 if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미프와 카운트 if가 나오면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중간에 나누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서미프라고 하는 함수는 국어, 영어, 수학의 합을 구해주는 것처럼 요 서미프가 미국 가격에 대한 합계를 구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이다 라고 하면 세 과목이라고 하는 개수가 필요하잖아요. 요 카운트 if가 요 미국의 몇 개인지 그 개수를 구해줄 때 사용하는 게 요 카운트 if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미국이 조건이 되는 거고 계산을 해야 되는 계산 범위는 요 가격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상에 들어가서 sumif 눌러주신 다음에 요 렌즈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의 범위니까 여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크리테리어는 조건이죠. 조건은 지금 누구다? 미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여기 가격이죠. 그래서 가격이 있는 부분을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지금 요 금액은 미국에 해당하는 가격에 대한 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수식 입력줄에 가서 이곳에서 나누기를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나누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함수를 추가를 해서 누구 들어가야 돼요? 카운트 if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미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 국가가 있는 제조국가가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해 주고 조건에다가는 똑같이 큰 따옴표 안에다가 미국을 적어 주시면 미국의 개수는 지금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구한 결과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나누기 2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umif에 있는 조건 범위와 조건 카운트 if에 있는 조건 범위와 조건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중간에 나누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정렬해 주시고 심표 스타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8,850원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맥스가 나왔습니다. 맥스라고 하는 건 뭐다?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거죠. 어디에 있는 요 배터리 용량에 대한 근데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여러분들 뭐에 들어가서 맥스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요 맥스에 들어가서 어디 부분
여기에다 여러분들 요 이름을 써도 돼요. 여기다 제가 만약에 배터리 용량이라고 이렇게 적으면은 여기 숫자들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름을 적어도 되고, 아니면 어디에 해당하는 이 배터리 용량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된다? 나오죠. 그래서 여기 11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른쪽 정렬 해놔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6번에는 매번 6번에 나오는 브이로그업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여기 모델명에 집어넣은 유효성 검사가 바뀔 때마다 요 모델명에 대한 가격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 클릭을 해주시고 어디에 들어가서 함수 마법사의 브이로그업입니다. 단골 함수죠. 브이로그업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제가 검색할 값과 범위 검색은 정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 검색할 값은 누구예요? H14셀에서 요 H14가 되는 거예요. 여기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모델명을 선택할 때마다 바뀐다라는 거죠. 요 표 범위를 잘해야 되는데요. 이 표 범위는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모델명에 대한 누구다? 가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모델명에 대한 어디까지? 가격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 누가 나와야 돼요? 가격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모델명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얘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6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 적으면 돼요? 6. 그리고 마지막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겠죠. 해당하는 모델명에 해당하는 가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ID07이라고 하는 요 가격은 6,500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면 되고, 요 심표 스타일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 심표 스타일을 안 하고 그냥 오른쪽 정렬만 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안쪽 메뉴에 있는 필드명하고 여기 함수 문자가 들어가 있는 요 내용 빼고 순수한 데이터가 있는 부분만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해주시게 되면 테두리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 저장 버튼 꼭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6월 시험에서는 여기 2작업이 필터 서식이 나왔고 3작업이 피벗 테이블이 나왔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시간 체크해서 여러분들 연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몇 개 년도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냐라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4개월 정도로 풀어보세요. 그래야 짝수홀수를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시게 되면은 패턴도 좀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